자, 미니 모의고사 4회 볼 거고요. 6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6번 보시면 Seeing is not believing 이라는 이 구문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얘는 맨 마지막에 결론 문장을 표현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이랑 1번 선택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bstrac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are hard, 어려워요. 뭐 하기 어렵다?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뭐가 없이? 그렇지. 관련된 이미지 없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2번 It takes longer.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얘들아, 여기서 retrieve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상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상기하다, 뭐 기억에서 뭐 되살려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혹시 골드 리트리버라는 견종 아세요? 왜 골드 리트리버인 줄 알아요? 걔 털 색깔이 골드잖아요. 그리고 리트리버라는 종 자체가요, 무언가를 던져줬을 때 다시 이렇게 다시 그걸 가지고 오는 이런 습성을 가져서 리트리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견으로 쓰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골든 리트리버 할 때도 이 리트리버 뒤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붙이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트리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리트리버는 되돌아, 가져오다 내지는 이제 상기시키다, 기억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기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근데 뭐를? encoded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얘들아, 코드라는 거 자체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암호를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encode라고 하면은 암호화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decode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해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호화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불러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래요. 2번. 자, believe 하면 믿음이죠. 근데 어떤 믿음? 그렇지, 형성된 믿음이에요. 근데 어디로부터?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믿음이 do not easily change.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 4번. 우리의 기억력이요, fall short라고 하니까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 5번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world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얘는 해석을 할 때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comprehension 하면 뭐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이해. 그렇지, 이해라는 뜻이다, 그죠? 이해인데 사실에 대한 이해가 precede라고 하면은 우선해요. 근데 뭐보다 우선하냐? abstract concept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개념의 형성에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더 앞선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들아, 전체적으로 선택지를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냐? 어떤 사람의 개념 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럼 쌤이랑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en we see something,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break it up 이라고 하는데, 현서야, 여기서 break it up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break가 뭐야?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을 분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로 분해해요? 모양, 색상, 그리고 개념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 색상, 개념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얘들아? 우리가 그렇지,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괜찮아?
봐봐봐 얘들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팁이 무슨 모양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직사각형이라고 할 거죠. 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직사각형이라는 거 알았어요? 네. 몰랐죠? 직사각형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것을 근데 뭐를 그 something을 뭔가를 봤을 때 그 무언가를 쪼갠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쪼개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운 그 모양, 색상, 개념으로 쪼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우리는요, recode 하면 그럼 뭘까 얘들아? 코드가 뭐라고? 암호란 뜻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encode 하면은 암호화하다, decode 하면 해독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recode는 뭐겠어? 그렇지, 재암호화하다 이런 뜻이 돼. 근데 뭘 재암호화하냐? What we see, 우리가 본 것을 재암호화합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얘들아? 그렇지,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건 뭐예요?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렌즈입니다. 얘들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고글을 통해서 본다, 매체 얘기하면서 고글을 통해서 본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그래서 그 고글과 이 렌즈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한다? 다시 암호화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이게 뭔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뒤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reconstruct, 재구조화 시킨다는 거야. 뭐를? 기억력을. 뭐 하기보다는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다시 가져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기억을 재구성한다. 여기에 일단 선생님이 밑줄 그을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 얘들아? 우리가 기억을 재구성시킨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잠깐 셈 좀 볼까요? 얘들아, A rather than B 라고 하면 A라기보다는 B라기보다는 A 이렇게 해석하죠.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A랑 B에 들어갈 내용은 비슷할까요? 좀 정반대여야 될까요? 그쵸? 정반대여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재생시킨다기보다는 기억을 재구성한다라고 할 때 이 두 개는 정반대의 개념일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재생하기보다는 이라고 할 때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되찾아서 재생하다, 다시 가져오다 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아? 비디오로 재생한다기보다는 기억을 재구성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재구성. 그렇지, 맞아요. 이 기억을 내가 본 그대로 불러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말 있잖아. 비디오를 틀듯이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는 이 기억을 재구성한다 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점점 모의고사가 이렇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즐겨서 써요. 그래서 얘가 직접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참고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을 때요, 이렇게 밑줄 그은 다음에 해당하는 구절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한글로 써라, 이런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 이 정규 수업 왜 하는 거야? 내신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연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좀 꼼꼼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이것은 뭐다? 유용한 특징입니다. 자, 유용한 특징이라고 했어. 그럼 왜 유용한지 뒤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왜 유용할까요? 이것이 조금 더 그렇지, 효율적인 방식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정보를 저장하는. 이것은 a bit like 뭐랑 비슷하냐면요, 최적의 이미지 컴프레션이라고 하면 압축 알고리즘과 같은 거야. 뭐처럼? JPG처럼. 뭐라기보다는 저장을 하기보다는 자, 이런 날 것의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JPG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압축 형태잖아요. 그래서 비트맵이랑은 조금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이미지로 압축시켜서 저장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해서 기억을 해야 돼. 근데 뭐를?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돼. 근데 어떻게? 완벽한 세부사항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struggle to generalize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뭐 하느라 어려움을 겪을까? 일반화하는데, 그리고 배우는데, 그리고 연결을 만드는데. 근데 누구와의 연결이에요? 그렇지, between부터 learned. 겠죠? 자, 그들이 배운 것의 연결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말하기를 뭘 얘기를 하냐? 네가 뭔가를 보면 네가 학습한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네가 학습한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네가 기억을 재구성할 거야. 있는 그대로 기억해내는 게 아니야. 만약에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거야. 까지가 나왔어. 자, 그 다음 문장 뭐로 시작을 해요? 벗으로 시작합니다. 앞 내용과 약간 반대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요 앞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냐? 이렇게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 다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버띠를 보도록 할게요. 자, representing, 나타내는 거. 세상을 뭐로 나타내요?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 나타내는 것은 근데 오게 돼요. 뭘로 오게 되냐? 얘들아, at a cost of 할 때 이 cost는 가격이라고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별로죠?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가. 자, 그래서 우리가 at a cost of라고 하면 뭐뭐에 대한 대가로 오게 되는 거다. 근데 뭘 대가로 치르게 될까요? Seeing the world as it is라고 얘기를 하죠. as it is라고 하면 선생님 뭐라고 해석하랬냐?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희생하고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오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밑줄 긋도록 할게요. 얘들아, 지금 우리 요 앞까지 무슨 얘기 하고 있었냐? 이렇게 우리가 재구조화 시키는 이 방법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뭐가 좋아요? 효율적이에요. 그죠? 근데 뒤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대가로 치르고서야 오게 되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 보게 되는데 세상을 보게 돼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밑줄 긋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된다. 자, 그래서 발견이죠. 어떤 발견이냐? 우리의 기억력이요. 재구성되어 있다. 근데 뭐를 통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재구성되어 있다. 뭐라기보다는 play back like a movie라고 하니까 영화처럼 그대로 재생을 한다기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억이 재구성되어 있다라는 발견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 발견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뭘 망가뜨렸을까? 법적인 우위성을 망가뜨렸대. 누구의? 얘들아, eyewitness testimony 하는 건 무슨 뜻이게? witness가 뭐예요? 목격이죠. 목격이에요. 눈으로 목격한 사람의 testimony 하면 증언이야. 이 증언의 법적인 우위성을 완전히 손상시켰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본 목격자의 증언의 법적인 우위성을 망가뜨린다는 게 뭔 뜻일까요? 눈으로 본 사람이 그 증언이 법적에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왜 없을까? 이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지, 불분명한 거예요. 재구성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들아, 보는 게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자, 본 그대로 우리는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기억을 어떻게 해요? 재구성시킨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있는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얘들아 뭐라고? 우리의 기억력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까지 되셨음. 이제 쌤이랑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물어볼 때는 선생님이 어디부터 읽으라고 할게요? 맞아요. 선택지부터 읽어야 돼요. 선택지를 읽으면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토픽이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쌤이랑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리스크 하면 무슨 뜻이에요? 위험이다, 그지? 자, 근데 뭐 하는 위험일까? 아까 generalize 뭐라 그랬어요? 일반화하다. 그럼 over generalizing은 뭘까요? 그렇지, 과잉 일반화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과잉 일반화의 위험성이 result from 이라고 하니까 나온대요. 근데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collected data라고 하니까, 그치, 수집된 자료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 자, 2번 보도록 할게. 우리 usefulness 하면 무슨 뜻? 유용성. 근데 누구의 유용성이에요? 질문에 뭘로 대답하는 거? 숫자로 대답하는 것의 유용함. 3번. 자, effect of sample size라고 하죠. 자, 샘플의 크기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어디에 미치게 되는? 연구의 신뢰도를 뭐 하는데? 강화시키는데, 높이는데 미치게 되는 영향. 4번. limitation 하면 뭡니까? 한계죠. 제한이에요. 자, measuring. 측정하고 quantify 이라고 하니까, 자, 수량화시키는 것의 한계입니다. 근데 뭐를?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자, 5번 볼게요. 중요성인데 누구의 중요성일까? 구체적인 질문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뭘 얻는 데 있어서? 믿을 만한 양적인 데이터를 얻는 데 있어서. 괜찮죠? 자, 얘들아,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질문, 데이터, 대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쵸? 그리고 조금 또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또 넘버와 관련된 어휘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보시면 numbers라거나 아니면은 quantifying라거나 quantitative라거나,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얘들아,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가 누구예요? 리드가 동사다, 그죠? 자, 많은 형태의 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끌게 되는데, 이어지는데 어디로 이어진다?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진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아마도 측정할 것 같아요. 근데 뭐를? 수를 측정할 것 같습니다. 어떤 times,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간의 수를 측정할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누군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소 짓는 그 횟수를 측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기억에 대한 연구는요, 측정할 것 같아요. 얘도 수를 측정할 것 같은데 어떤 항목의 숫자를 측정할 것 같아. 근데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일까? 한 개인이 can recall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recall도 무슨 뜻? 회상. 회상하다. 이거 아까 뭐랑 똑같아요? retrieve랑 똑같은 단어다, 그죠? 자, 뭐 하고 난 다음에 1분, 5분, 10분 후에
한 개인이 회상해낼 수 있는 그 항목의 개수를 측정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요. 양적인 측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asking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뭘 물어봐요?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are sad? 라고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이 1년에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자주 슬픈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또한 이유다면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것 같아. 근데 얘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왜 믿을 수 없냐? 자, 그 응답자의 회상이요. 아마도 어떨 것 같아요? 부정확해요.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대한 정의가 어떨까요? 네, 매우 다양하겠죠. 그쵸?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얘들아 벗에 세모하세요. 그러나 asking, 물어보는 거. 근데 뭐라고 물어봐요?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 작년에 뭐 are you sad? 네가 슬펐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직장을 그치. 직장에 아파서 병가를 낼 정도로 충분히 네가 슬펐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prompt. 자, 유발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응답을 유발할 것 같다. 괜찮죠? 얘들아 얘가 지금 무슨 역할하고 있냐? 주제문 역할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뒤에 어떤 연결어가 나오냐? 얘들아 similarly가 나옵니다. similarly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게. 자, 이 연결어 언제 쓰는지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얘들아 이 similarly가 한때 또 엄청 핫해가지고요. 순서 지문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됐던 적이 있어요. similarly는 예를 들면 이럴 때 사용을 해요. 자, 이 앞에 내용을 설명합니다. 어떤 여자가요. LA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LA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 평소에는 이제 웨이터를 해요.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고 주말마다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영화 배우가 되려고. 그 다음에 similarly가 나왔어요. similarly가 나오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면 적절하냐면요. 뉴욕에 택시기사가 있어요. 평소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요. 밤에는 MBA 학위를 딴대요. 얘들아 이 두 개의 사례가 어때요? 비슷하죠. 이 정도로 이제 유사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본업을 하면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업이 나오고 다른 꿈이 나오고 이게 정확하게 대응이 될 때 우리가 similarly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과 유사하게 instead of 하면 이거는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말아야 될 거다. 그지? 자, 뭐 하는 대신에 사람에게 요청하는 대신에 to rate라는 거는 이제 순위를 매겨달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혹은 이제 응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근데 뭘 평가하냐?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하는 대신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얼마나 심각하게 미루는 사람인지를 묻는 대신에 뭐라고 물어보래 얘들아?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utility bills라고 하면 공과금 고지서를 말해요. 그럼 해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너희 공과금 고지서를 네가 최근에 늦었는지 돈 내는데 늦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네가 can afford to pay라고 할 때 afford to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네가 그것들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마나 자주 늦었는지를 물어보래요.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 얘들아 질문인데 어떤 질문이냐? Seek concrete responses 라고 하니까 자, 구체적인 응답을 추구하는 질문. 이 질문이 아마 만드는 걸 도와줄 거야. 뭐를?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장할 것 같아요. 자, consistency 하면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그쵸? 지속성이다.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일관성.
일관성을 보장하게 할 거야. 근데 어디로부터? One study to the next라고 하니까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의 일관성을 보장해 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요 뒤에 직접적인 주제문 나왔다, 그쵸? 자,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응답을 요하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추상적인 질문을, 추상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줄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주제문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네가 뭘 얻을 수 있다? 믿을 만한 양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답 몇 번일까요? 네, 5번이 되겠다. 그쵸? 자, 여기까지 되셨음. 얘들아 넘어가셔서 선생님이랑 10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칸 들어갈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데이가 있고 빈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데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잘 보세요. 개념은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인간의 생존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벗이 나왔어요. 그럼 쌤이 뭐라 그랬냐? 보통 앞에 있는 게 뭐다? 통념. 뒤가 이 통념의 반박일 거예요. 개념이라는 게 인간의 생존에는 중요하다. 이거는 인간의 생존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but 뒤에는 이 개념이 어떻게 평가가 돼야 될까?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뭘 조심해야 될까? 개념을 조심해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이 개념이라는 건 열어주는데 문을 열어줘요. 누구한테? 본질주의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일단 데이를 보는데 이 데이가 누구일 것 같아요? 개념이겠죠. 자, 이 개념이라는 것은 1번 encourages 격려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해요. 어떤 사물들을. 근데 이 사물들 어떤 사물일까?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을 보게 한다. 자, 2번 볼게요. 만드는데요. 과학자들로 하여금 단순화시키도록 만들어요. 뭐를? 과학적 이론을. 3번 만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과학이 그치 필수적이고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대요. 4번 만드는데요.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철학을 탐구하게 만든대요. 마지막 5번 만드는데 우리로 하여금 무시하도록 만들어요. 선생님이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복수명사. 여기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지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음 쌤이랑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 거예요. 자, 스튜어트 프리스턴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을 엽니다. ignorance, 무지라는 책을 여는데 뭘 가지고 여냐? 오래된 속담을 가지고 연대요. 자, 얘들아, 이 오래된 속담은 뭐예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두운 방 안에 그래서 검정 고양이를 찾는 것이 어렵다. 그렇지. 특히 뭐 할 때? 고양이가 없을 때.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이게 답의 근거가 됩니다. 자, 얘들아 무슨 소리예요? 고양이가 없을 때 어두운 방 안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은 어렵다. 자, 애초에 없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자, 이 구절은요 아주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뭐를? 본질에 대한 탐구를 요약한대요. 그럼 쌤이 뭐 하나 물어봅시다. 얘들아,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에 대한 탐구라는 건 뭐예요? 있지도 않는 걸 찾는 거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봅시다. 역사는 많은 예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예시를? 과학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에 대한 설명이 후부터 문장 끝까지예요. 자, 이 과학자는 어떤 애들이냐? 추구한 애들이에요. 근데 찾은 애들이에요. 뭐를? fruitlessly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
자, fruit이 뭐야 얘들아? 과일. 과일, 열매죠. 근데 열매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데 뒤에 li가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부사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소득 없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소득 없이 본질을 찾은 과학자들이야. 왜? 그들이 잘못된 개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들의 hypothesis라고 하면 가설이죠. 그들의 가설로 안내를 한 잘못된 개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 없이 본질을 찾은 과학자들의 예시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이 과학자들은 이 본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했다? 삽질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 Firestein은요, 주는데 예시를 줍니다. 누구에 대한 예시를 주냐면 얘들아, luminiferous 에테르의 예시를 줘요. 이거는 발광 에테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알바스레빠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합니다. 뭐다? 미스테리한 물질이에요. 어떤 미스테리한 물질이냐? That was filled.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채운다고. 우주를 채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미스테리한 물질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채운다 라고 생각이 됐냐면 빛이요, would have,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매개체를 가지고 있겠죠. 뭐 하기 위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한. 그치? 통과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를 가지기 위해서 우주를 채운다라고 생각이 됐던 어떤 발광 에테르라는 미스테리한 물질이었던 거야. 근데 얘들아, 요거 봅시다. 그 에테르가 뭐예요? 검은 고양이에요. 그리고 자, 이 물리학자들은 뭐예요? 이론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근데 뭐를 들여다보면서?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들여다보면서. 근데 이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죠?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요게 지금 포인트겠죠. 존재하지도 않는 고양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면 된다?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 빈칸에서 돼 있는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본질이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애초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 문장 한번 다시 볼게요. 과학자들이 소득 없이 본질을 찾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못된 개념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개념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과학자들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서 어두운 방 안에서 헤매게 만들 수 있는 존재겠죠.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이 컨셉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몇 번? 1번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괜찮지? 자, 여기까지 되셨음. 쌤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